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방위각 계산 부분인데 여러분 방위각 계산하는 거는 이제는 크게 어렵진 않죠. 혹시 아직 잘 모르면은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는데 왜 방위각 계산은 그럼 계속 했는데 따로 나오냐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지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이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 방위각을 계산할 때는 크게 교각을 이용을 하거나 편각을 이용해서 구해요. 사실 여러분이 구할 때는 이게 교각을 쓰는 건지 편각을 쓰는 건지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거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사람 있어? 거의 없죠. 나도 사실 못 외웠어. 그 매번 헷갈리고 외운다고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이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자, 교각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 우회 교각이 있고 좌회 교각이 있다고 어제 84페이지, 여러분 교과서 84페이지에서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만약에 진행 방향에 오른쪽에 교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 그림.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얘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교각이란 의미가 아니라 좀 이따 계산하는 의미고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슨 교각이에요? 우측 교각? 우회 교각이죠. 측량에서 시계 방향이 플러스 오른쪽,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좌측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이렇게 진행 방향에 오른쪽에 교각이 있으면 이 부분의 방위각을 구할 때 빠르게 할게요. 여기에 연장선을 그리면 동일하지, 이 부분이. 그럼 보통 방위각을 구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이 각을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했던 방법이 뭐였어? 180을 더했다가 교각만큼 뒤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교각이 있을 때는 180을 더한 다음에 교각을 빼주고 반대로 좌측에 교각이 있을 때는 180도를 빼서 교각을 더해준다.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굳이 외우진 말고 내가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그림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고 자, 편각을 이용해서 방위각을 구한다고 하면은 자, 편각은 뭐랑 뭐가 이루는 각이라고 했죠? 연장선과 측선이 이루는 이 부분이 편각이죠. 그럼 만약에 교각이 안 주어지고 여기 편각이 주어졌어. 그럼 그냥 전의 방위각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더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편각으로 구할 경우에는 우편각인지 좌편각인지 상관없이 측선의 방위각에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대신에 더할 때 부호는 잘 맞춰줘야겠지. 우편각이면 플러스, 좌편각이면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편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경우에는 그냥 편각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만약에
지문을 활용한다면 이 부분을 써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방위각을 계산하다가 만약에 각도가 360도가 최대죠, 원래는. 근데 내가 계산을 했는데 400도가 나왔어, 방위각이. 그러면 답의 400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0도면 한 바퀴 돌면 360도. 그리고 400도 채우려면 몇 도 더 가야 돼요, 이렇게? 40도 더 가야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400도가 360도를 넘어가면 굳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준다? 360을 빼서 방위각을 써 주고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계산을 했는데 방위각이 마이너스 60도 나왔어.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0도가 여기겠죠, 이만큼. 그치만 결국엔 뭐랑 똑같아? 360도만큼 돌아서 온 거랑 똑같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반대로 360도를 더해서 부호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문이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만 필기를 해둘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 방위각을 구할 때는 몇 도를 더해주면 될까요? 역 방위각. 혹시 공부한 사람 있어요? 역 방위각을 구할 때는 180. 180도, 180도를 더해준다. 뒤에서 방위할 때 하겠지만 역 방위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방위에서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반대편에. 지금 현재 30도야. 방위각이 30도인데 이 30도의 역 방위각을 구하세요 하면 얘랑 반대 방향에 있는 게 몇 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에 있는 걸 구하려면 몇 도 더 가야 돼? 180도를 더 가야겠죠. 그래서 역방위각을 구할 때는 180도를 더해주고 얘를 왜 얘기해 주냐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보면 방위각 계산하는 문제는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어. 근데 역방위각이나 역방위를 구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아직 없거든. 근데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두고 넘어가면 방위각 계산하는 거 이거는 따로 안 할게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많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건 방위각 계산하는 건 교과서 것도 한번 풀어보고 자, 방위각을 알면 각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 위를 알 수가 있죠. 방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방위각이 어느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뭐 1, 2, 3, 4 상한에 있을 때 방위를 이렇게 표시해라. 이거를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공식 외울 것도 많은데 이거를 언제 일일이 다 외울 순 없잖아. 그리고 외운다고 해서 안 헷갈리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방위 각이 45도래. 이건 계속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45도지. 근데 이걸 이제 방위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부터 찾아야 돼? 북쪽에 가까운지 남쪽에 가까운지 이거부터 찾아야 되죠. 그럼 지금 북쪽하고 남쪽 중에 어디에 가까워요? 얘는 지금 현재 북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북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동쪽으로 몇 도만큼? 45도만큼 가고 있다.
뭐 이거 방위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는 하나 추가해서 그럼 역방위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우리가 방위각을 구할 때는 180도를 더했지. 그럼 이제 역방위는 어떻게 구하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45도 방위각이 있어. 방금 했으니까 물어볼게요. 이 45도 방위각의 역방위각은 얼마야? 45도의 역방위각은 얼마예요? 대성이 얘기한 것처럼 225도죠. 왜? 180도 반대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80도를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역방위각은. 그래서 45도에다가 180도 더하면 225도가 될 거예요. 여기. 그럼 이게 역방위각이고 역방위각의 방위를 구하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지금 남쪽에 더 가깝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고 몇 도만큼? 여기가 45도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해도 되고 좀 보여주면 이게 아까 45도의 방위였고 얘가 역방위였죠. 역방위를 쓸 때는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림을 그리기 싫으면 각도는 그대로야. 근데 역방위라는 거는 역자가 무슨 역자냐면 반대로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북쪽이 남쪽으로 바뀌고 동쪽이 서쪽으로 바뀌고 이건 항상 그래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되고 같은 원리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지. 역방위를 구할 때는 북쪽은 무조건 남쪽으로 바뀌고 동쪽은 서쪽으로 바뀌는 거. 자, 지금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한번 기능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런 거야. 방위각을 계산하는 거 외에 아까 뭐 360도를 더해주고 360도를 빼야 된다. 이런 거를 왜 꼼꼼하게 알고 있으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말로 풀어서 계산하는 거 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그냥 뭐 계산할 줄 알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문제는 꼭 풀어보고. 자, 여기 한번 이거 볼게요. 방위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방위각이 360도를 넘었다. 예를 들면 400도가 나왔어. 그러면 반대로 그만큼 360도를 감한다는 거는 감소시킨다, 빼준다는 얘기예요. 감소시킨다, 맞고. 방위각이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360도를 더해준다. 맞죠? 그리고 편각을 이용해서 방위각을 구할 때 보니까 편각에서 임의 측선의 방위각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방위각에다가 더하기 그냥 편각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은 왜 틀렸어? 방위각과 역방위각은 90도 차이가 아니라 몇 도 차이다? 180도. 180도 차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도 놓치지 말고 풀어보고 이거는 기능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기출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공식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나 고르시오. 이건 너무 잘 이렇게 문제 의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얜 기능사라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자, 방위각하고 방위는 여러분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역방위 문제를 볼게요. 직선 AB의 방위각이 210도래. 210도. 자, 그럼 그림으로 선생님은 볼게요. 여기가 북쪽, 동쪽, 남쪽. 자, 역방위를 구하려면 무조건 먼저 얘의 방위를 먼저 구해야 돼. 일단은. 그러면 얘가 210도라는 거는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중에 어디에 있을까? 1, 2, 3, 4 중에 지금 210도면 어디에 있어요? 3상한. 2상 3 어, 3상한에 있겠죠? 왜냐하면 90도, 180도, 210도니까. 그럼 이게 180도면 지금 전체 210도 중에 이 부분이 180도니까 나머지 여기는 몇 도예요? 30도. 210도에서 180도 빼면 얘는 30도가 되겠지. 자, 얘들아 이거 어려워? 모르면은 꼭 질문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도 풀고 계속해서 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면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해야 돼. 자, 그럼 이걸 보고 방위를 먼저 구할게요. 방위는 북쪽이 기준이냐 남쪽이 기준이냐를 먼저 본다. 근데 얘는 지금 남쪽에 더 가까우니까 남쪽으로부터 서쪽까지 30도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뭐야? 방위야. 그럼 역방위는 어떻게 한다? 뭐 그림을 그려서 해도 똑같겠지만 각도 그대로 써주고 남쪽 대신에 북쪽, 서쪽 대신에 동쪽 해서 3번이 역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결국에는 역방위를 구하려면 방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여태까지 방위각 계산하는 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역방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역방위를 알려면 무조건 방위각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풀어보고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해서 방위각이랑 방위를 알아냈어. 그럼 방위각을 알면 이제 트래버스에서 방위각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위거랑 경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위거, 경거 여러분 항상 헷갈리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어? 위, 코, 경, 사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만 잘 할 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을 다 읽어봐야 돼. 위거가 뭐고 경거가 뭔지를 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위거는 이게 책이 잘려서 그림을 같이 보면 좋은데 A, B의 위거가 이 부분이지. 그리고 A, B의 경거는 이 부분인데 자, X, Y 측량에서는 X축과 Y축과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축을 다른 말로 좌우선, 남북을 가리킨다고 해서 좌우선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거는 직선을 좌우선에 정사투영 시킨 것이다. 자, 정사투영이 뭐라고 했어? 그때 등고선 할 때 잠깐 얘기해줬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측선을 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쪽에 서서 봤다고 칠게. 이쪽에 서서 봤어. 그럼 그냥 어떻게 보여? 이렇게 일자로만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투영시켰다는 거는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거는 이 측선을 남북 좌우선에 투영시킨 선을 위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반대로 경거는 똑같이
여기서 봤어요, 이제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다가 투영시킨 거야? 경거는 동서선 위에 투영시킨 거야. 동서선 위에다가 투영시켰다. 그래서 의미를, 위거, 경거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수학하고는 다르게 x, y가 바뀌었지만 부호는 그대로예요. 이 위쪽이 여기 위거에서 위쪽이 북쪽이고 플러스, 반대로 남쪽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경거에서도 동쪽이 플러스, 동쪽으로 향할 때 플러스, 서쪽으로 향할 때 마이너스다. 그래서 부호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직선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좌우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잰 거, 여기 알파를 뭐라고 불러? 방위각이라고 하겠죠. 자, 이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길이랑 방위각이 주어지고 위거, 경거 구하는 거. 위거나 경거 또는 이게 이제 X좌표, Y좌표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좌표 구하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거꾸로예요. 좌표나 위거, 경거가 주어지면 반대로 길이랑 방위각을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왔다 갔다를 하려면 다른 뭐 두 가지 사용되는 공식이나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뭐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여기 위코 경사, 위거는 직선 길이에다가 코사인, 경거는 직선 길이에 사인. 이거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자, 왜 코사인이고 왜 사인인지는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수학에서 삼각함수 배웠었지, 2학기 때도. 얘를 이렇게 잘라오면 여기가 방위각 각도고 빗변 길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위, 거가 되는 거고, 동서선이 경, 거가 되죠. 그리고 여긴 당연히 직각이니까 이게 굳이 뭐 측량이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똑같이 했던 거니까, 여기 밑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죠. L분의 위거.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위거를 구해주려면 L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그쵸? 반대로 경거를 구하려면 사인을 이용하면 되겠지. 사인 알파는 L분의 경거니까 이렇게 바꿔줘서 나온 거. 삼각함수 원리. 자, 여기 나왔죠? 이게 두 번째 계산 문제 스타일이야. 위거나 경거 좌표 값을 알고 있으면 직선의 길이랑 방위각, 방위까지 구할 수 있다. 이제 반대로. 이 위에는 첫 번째 스타일이었어요. 길이나 방위각을 알면 위거, 경거, 좌표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타일 계산 문제고, 여기 두 번째는 반대로. 자, 문제를 풀 때 조금 팁을 주면은, 위거가 X좌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거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 위거랑 X랑 다른 게 아니라 위거를 X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Y 같은 경우에는 경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위거랑 경거가 주어졌어. 위거랑 경거가 주어지고 이 길이를 구해보래. 이 길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위거 제곱, 경거 제곱 해서
이렇게 구하면 돼, 길이는. 그치? 그리고 여기 각도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똑같이 만약에 여기 밑변하고 높이를 알았어. 그럼 뭐 사용할 수 있어?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각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쉬운 거부터. 자, A, B의 거리가 65m라고 주어졌고, 여기서는 방위각으로 알려주지 않고 방위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북쪽 이렇게 있을 때 방위가 지금 남쪽을 시작으로 80도. 아, 잘못 그러네. 여기가 아니지. 동쪽으로 가는 거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지금 동쪽으로 이만큼 80도 이렇게 있는 거죠, 방위가. 그러면 방위 각은 얼마예요? 여기 방위 각은. 방위 각은 얼마가? 100. 100도. 딱 100도죠. 전체 180 중에 80 뺐으니까 방위 각은 100도야. 그럼 거리 65m랑 방위각 알아냈으니까 위거, 경거 구할 수 있죠. 위거는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이니까 거리 65m 곱하기 코사인 100도. 그리고 경거는 거리 65m에 사인 10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60번 한번 볼게요. 60번.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잘 봐야 돼. 지금 선이 A, B가 아니라 B, A라고 돼 있지. 그렇다는 건 B가 시작점이야. 그리고 좌표를 그려볼게요. A의 좌표가 X5, Y5래. X가 5, Y가 5. 이 정도쯤에 있을 거고, B는 지금 X가 10, 그리고 Y 15. 이 정도의 B가 있겠네. 자, 근데 AB가 아니라 선이 B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BA의 방위각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이것만 그려놓고 여기 A에다가 진북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안 되고 B가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북선을 그려서 방위각을 구할 때는 B의 진북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이게 방위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놓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얘 방위각을 구하려면 이렇게 보면 이게 18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측선하고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 여기가 180도가 되고, 얘는 지금 모르죠. 얘를 구해서 하는 건데 선생님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여기가 B고 A 해서 방위각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측선의 연장선을 그리면 이 부분이랑 지금
이 부분이랑 어떠냐면 각이 같아요. 왜냐하면 방위각 구할 때 연장선 그리면 앞에 각이랑 여기랑 같아지잖아. 그러면은 알파를 알면 180도만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끌어다 오면은 지금 10하고 5 빼면 여기가 5죠. 그러니까 위거가 지금 몇이란 얘기야? 5. 그리고 15랑 5랑 빼면 몇이에요? 10이니까 경거가 10. 그럼 탄젠트 알파는 밑변 5분의 높이 10 해서 탄젠트 알파가 2가 나오고, 이거는 기능사 문제라서 계산기가 없으면 못 풀어. 그럼 알파 각도를 구하려면 역탄젠트 이렇게 계산기 써서 하잖아. 그러면 각도가 한 63도 정도 나온대. 그럼 여기가 63도니까 방위각 구할 때는 180도 더해서 243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 뭐 알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어. 교과서에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줄 때 그냥 빼주면 안 돼. 막 빼주면 부호가 바뀌어. 어디가 시작인지를 먼저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xb에서 xa를 뺐지. 10에서 5를 뺀 거야. 분의 15에서 5 뺀 거. 근데 b가 시작이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주의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공식을 외운다고 하면 굳이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그림으로도 해서 할 줄 아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방위각 구하는 거, 좌표 주어지고 방위각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고 다시 교과서 돌아가서 개념 한 2개만 하고 기출문제 마저 풀게요. 자, 그래서 위거 경거는 꼭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위거랑 경거를 왜 구해야 되냐면 얘네를 구해야 폐합 오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폐합 오차라는 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폐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 A에서 시작해서 원래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되지. 근데 측정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안 끝나고 지금 우리 교과서 그림처럼 A 다시에서 끝났어. 그럼 지금 얘가 못 돌아왔지,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폐합되지 않고 오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폐합 오차예요. 그래서 폐합 오차의 정의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출발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오차, 지금 이 그림처럼 이런 게 폐합 오차예요. 자, 그럼 왜 폐합 오차를 구하는데 위거랑 경거를 알아야 되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만큼이 폐합 오차지. 짝대기 이만큼이 폐합 오차인데 얘를 보면 이 부분이 위거, 이 부분이 경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크게 그려서 보면 이만큼이 지금 폐합 오차야. 전체 대각선이 폐합 오차인데 얘를 바로 딱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이 위거 부분에서 생긴 위거 오차, 이 부분이 경거 부분에서 생긴 경거 오차. 그럼 얘네 둘을 알면 여기 대각선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폐합 오차 구할 때 그래서 이렇게 위거 오차 제곱 더하기 경거 오차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고 밑줄 치라 했죠. 위거 오차랑 경거 오차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폐합 오차가 결국 없단 얘기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위거 오차랑 경거 오차가 없단 얘기는 여기 완벽하게 딱 돌아왔단 얘기죠. 그렇다는 거는 각 측선의 위거 다 더하면 위거의 합이 결국에 다시 0이 된 거야. 그리고 각 측선의 경거의 합을 다 더해서도 0이 됐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숫자로 해보면 AB 측선의 위거가 예를 들어서 5야. 그리고 얘는 뭐 마이너스 7. 그리고 얘가 너무 그냥 그림은 신경 쓰지 말고 숫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얘가 10 나왔어. 자, 그럼 4개의 측선의 위거를 다 비교를 해볼게. 5 더하기 5만큼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7만큼 내려가죠. 그리고 또 3만큼 내려갔다가 10만큼 올라가면 결국 0이 아니네, 이거. 아, 여기를 5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0이 됐어. 그러니까 위거를 다 더해서 0이 됐다는 소리는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경거들도 다 더했어요.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하면 다 더하면 마찬가지로 0이란 얘기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고, 그게 위거, 경거, 오차가 없고 또 무슨 얘기야? 폐합 오차도 없단 얘기예요. 얘는 기출에서 한번 이거 말로 물어보는 내용이 나왔었고, 자, 위거 오차는 그럼 어떻게 더하냐면 각 측선의 위거를 다 더해 나가면 위거 오차가 돼.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요.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5. 얘네 다 더해 볼게요. 5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5 하면 1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위거 오차가 되는 거고, 또 경거를 볼게. 4,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경거는 4, 5 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경거 오차가 1이 발생을 했어. 그럼 위거 오차랑 경거 오차를 구했으면 폐합 오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제곱 더하기 1제곱 할 수 있죠. 폐합 오차는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위거를 다 더하면 위거 오차를 알 수 있고 경거를 다 더하면 경거 오차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폐합 트래버스나 결합 트래버스는 결국에 같은 의미예요. 폐합 트래버스는 출발해서 여기 돌아왔는지, 이 부분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걸 보는 게 폐합 오차면, 결합 트래버스에서 오차는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 지점이면 원래 딱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B가 원래 점인데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 B에 도착한 게 아니라 B 다시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폐합 오차가 되는 거고, 얘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전체 폐합 오차면 여기가 위거 오차, 그리고 여기가 경거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해서 여기 폐합 오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결합 트래버스 오차라고도 쓰는데 그냥 결합 트래버스에서 발생하는 거나
폐압 트래버스에서 발생하는 거나 똑같이 이름을 폐압 오차라고 사용을 하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 폐압비 점검까지. 폐압 오차를 알아냈으면 폐압비를 구해서 정확도를 구해야 돼. 여기 한번 볼게. 자, 이런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였어? 정밀도, 정확도 할 때 얘기했었죠. 똑같아. 전체 길이 중에서 오차가 얼만큼 발생했느냐를 보통 정밀도, 정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 칠게요. 트래버스에서 정확도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폐압비. 얘기했잖아. 정밀도, 정확도 구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트래버스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폐압비로 따질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야. 전체 측선의 길이가 만약에 전체 측선의 길이가 1000m인데 폐압 오차가 5m 발생했어. 5m. 5m면 엄청 큰 거지만 만약에 5m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폐압 트래버스의 정확도는 얼마냐?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지. 전체 길이 중에 오차가 얼만큼 발생했냐. 그래서 이게 바로 폐합비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나왔었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계산 문제를 풀고 기출 풀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62번 문제 볼게. 얘는 위거 경거 문제인데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는 그냥 공식이라서 그런데 선생님이 숫자를 대입해서 해볼게. A의 좌표가 만약에 2,4라고 칩시다. 그리고 AB 측선의 길이를 100m라고 알려줬고 AB 방위각이 지금 30도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B의 좌표는 얼마인지 구할 때 그냥 그림 그려서 하면 돼요. 이렇게 직각.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위, 거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경, 거가 되겠죠. 그러면 위거는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100m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2분의 루트 3이고 50 루트 3인데 공무원 문제 풀면은 루트 3은 바로 못 쓰잖아. 그래서 보통 1.7로 계산하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냥 1.7로 한번 해볼게요. 85. 그래서 이 위거 크기가 85야. 좌표를 너무 잘못 잡았네. 그럼 아무튼 B의 X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2니까 85를 85가 아니 85 맞나? 아무튼 여기가 X가 2니까 위거 높이가 85면 B의 X좌표는 2 더하기 85죠. 이렇게 하면 되고 경거는 어떻게 구해? 경거는 측선 100m에다가 사인 30도고 사인 30은 몇이야 얘들아? 사인 30 이거 알아야 돼. 사인 30 이건 2분의 문제에 루트 안 3. 주어져요. 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아닌데. 2분의 자, 1.
2분의 1. 2분의 1이죠. 자, 얘들아, 혹시 한번 모르니까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은 측량을 할 때는 삼각함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만약에 모르면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0도일 때는 둘 다 0. 0. 30도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사인 90도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90도는 알 필요가 없어, 사실. 90도는 알 필요가 없고. 자, 코사인일 때는 0이면 어떻게 하냐면 얘랑 반대로 가면 돼,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1 더하기 1처럼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다시 가면은 경거는 100 곱하기 사인 30해서 50m. 그래서 이 크기가 50이기 때문에 A의 Y좌표 이 부분이 지금 4였죠.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50. 이렇게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63번 풀어볼게. 얘가 지금 A점의 합 위거가 1.548이고 합 경거가 20.114라고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합 위거, 합 경거라고 나오면 위거가 X, 경거가 Y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위거를 다 더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도착한 지점이 어디란 얘기야? 지금 1.548이란 얘기예요. A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합 위거라고 해서 헷갈리지 말고 위거는 X 좌표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X, 얘는 Y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A가 지금 1.548, 경거가 20.114, 여기가 A고 B는 위거 X가 0.211, 경거는 마이너스 14.542죠. 여기. 그래서 지금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여러분 토탈 기능사 할 때 했었죠. x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는 y끼리 빼서 제곱하면 거리 나왔었죠. 이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x는 x끼리 빼서 제곱해주고 y는 y끼리 빼서 제곱해주면 거리 구할 수 있다. 얘도 기본 개념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자, 66번 폐합 오차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모의고사랑 기출에서도 받겠지만, 자, 이만큼 폐합되지 못하고 오차가 생겼어. 이게 폐합 오차야. 근데 보니까 위거를 다 합해서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0.01에 이만큼 위거 오차가 발생을 했고 이만큼 뭐가 생겼어요? 지금 경거 오차가 생겼어. 그럼 폐합 오차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위거 제곱하고 더하기 경거 제곱하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폐합비 볼게. 폐합비는 뭐랑 똑같은 거다? 트래버스의 정밀도, 정확도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 길이 분의 오차. 지금 전체 길이가 500m. 그리고 오차가 0.01m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5만 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봤던 문제가 이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잘 모르고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구했을 텐데 이제는 오늘 조금 이론을 자세하게 배웠으니까 보면 폐압비는 정밀도랑 같은 거라고 했고 정밀도는 전체 측선 길이 분의 발생한 오차. 지금 전체 측선 길이는 640m로 주어졌고 발생한 오차, 폐압 오차는 안 주어졌죠. 대신에 폐압 오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위거 오차의 제곱 더하기 경거 오차 제곱 해서 얘가 몇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넣고 측선 길이 640m 하면은 대략 10,000분의 1 정도 폐압비가 나왔대.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이 의미는 잘 모르고 계산식만 주구장창 외워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서 의미도 알아둬야 되고 기출 문제를 풀고 마칠게요. 자, 가장 최근 거 2020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얘는 지금 지방고가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이 단어는 어디 거냐면 지금 트래버스 측량 단어는 아니고 수준 측량이랑 다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X, Y 위거 경거를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얘를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지방고가 없다고 쳐. X, Y까지만 있다고 쳐. 그럼 보통 여러분 그림으로 풀면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 그냥 여기가 110.123 여기 100.346 여기가 A 그리고 B는 106.123 그리고 Y는 똑같네요. 여기가 B 이렇게 해서 A, B 그렸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 뭐까지 추가가 됐어? 지방고까지 추가가 됐다는 거는 3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시켜주면은 X좌표, Y좌표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선생님 방금 그린 것처럼 A, B가 평면에 있고 지방고가 땅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이해돼? 이거? 그림? 여기 높이가 지금 몇이란 얘기야? 192.239 195.239 이렇게. 그랬을 때 경사거리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경사거리. 자, 지금 A의 X좌표 여기가 110.123이었고 B의 X좌표가 106.123 그리고 Y좌표는 둘 다 똑같죠? 100.346 경사거리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비탈면의 경사거리를 구하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얘네가 A, B가 Y좌표가 똑같잖아. 100.346으로. 그럼 A, B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이거에서 이것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110.123에서 106.123 빼면 4야, 4. 4, 그리고 그럼 얘를 이제 쭉 떼어 볼게요. 지금 A가 여기고 B가 여기인데 수평 거리는 4m고 지방고가 각각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이 그림까지. 그럼 여기 경사 거리를 구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봐서 수평 거리 여기 4m에다가 얘네 높이 차이를 알아줘야 되지. 그럼 높이 차이는 어떻게 구해요? 195.239에서 192.239를 빼면 3이에요. 그럼 경사거리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4제곱 더하기 3제곱의 루트 씌워서
5가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스타일인데 경사 거리를 안 물어보고 뭐를 물어볼 수도 있을까? 우리 했던 거. 경사 거리 말고 경사 도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경사도는 여기서 어떻게 구해? 수평거리 4m 분의 수직거리 3m에 퍼센트로 구하라고 하면 100%까지 곱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원리는 똑같고, 자, 이거 어제 잠깐 문제풀이 하면서 팁을 줬을 텐데 지금 그냥 생각 없이 숫자만 보면은 되게 숫자가 크고 복잡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소수점을 다 어떻게 했어? 똑같이 맞춰줬지. 그렇다는 건 소수점은 고려를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아까 110.123에서 106.123 뺄 때 지금 아직 여러분이 초반이라 공부할 때는 뭐 일일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숙달 되면은 소수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얘네끼리 빼서 4, 그 얘네도 3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어제 얘기해 준 것처럼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구할 수 있도록 숫자를 조금 계산이 쉽게 주어지니까 의미를 잘 알고 연습만 하면 되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작년에 같은 해에 나왔던 거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측점 A가 100,50, X가 100, Y가 50, 그리고 A, B의 길이는 20이고 방위각이 30이래. A, B, A가 있고 B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는 20m고 방위각이 몇 도다? 30도다. 자, 이거 좀 전에 아까 했었죠? 기능사 문제 풀 때. 좌표 하나 알고 나머지 좌표 구하는 거 했었죠? 이거 한번 직접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봐, 지금.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림을 그대로 보고 풀면은 여기가 위거, 그리고 가로 방향이 경거죠. 자, 지금 측선의 길이는 20m야. 그러면 x 차이, 위거를 알려면 20m에다가 코사인 30도인데
20m 곱하기 아까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루트 3은 1.7로 해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얘가 결국에는 10 루트 3이고 1.7까지 곱하면 17이야. 17. 그치? 17. 자, 그럼 B의 X 좌표를 구하려면 이 위거 차이가 17이고 A의 X가 100이래. 그럼 100에서 17만큼만 올라가면 B의 X 좌표가 나오죠. 117. 마찬가지로 경거를 구하면 경거는 20m 곱하기 사인 30도인데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10m. 즉 여기 가로 방향으로 10m 차이가 난대. 그럼 지금 A의 Y가 50이니까 여기서 10만큼 더 가면 60이죠. 얘는 지금 뒤에 막 숫자 써져 있어서 그림 보기는 어려울 텐데 아까 기능사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잘 보고 자, 몇 개 풀고 마칠게. 이제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은 게 기능사에서 다 해가지고 자, 이거 폐합비 구하는 건 따로 안 할게요. 기능사 책에서 좀 전에 했었고 모의고사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얘는 따로 안 할게. 폐합비 구하는 문제. 그리고 자, 2017년 8번 이 문제는 끝까진 풀지는 않고 푸는 방법만 볼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좌표가 주어지고 이제 뭐를 구하라고 주어졌어? 방위, 각을 구하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A가 지금 10,000, 4만 여기가 A고 B는 11만에서 그리고 Y는 8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야. 그리고 A, B의 방위각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A, B의 방위각이니까 진북선이 A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방위각 얘를 물어봤어. 근데 뭐 공식을 써도 되지만 바로 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세요. 삼각형 하나를 만들면 삼각형 하나 만들고 여기가 위거지. 위거는 차이를 어떻게 구해? 만에서 11만 빼면 위거는 12만이야. 그리고 경거는 4만에서 8만 12만. 그럼 여기 각도가 알파라고 하면은 탄젠트 알파는 위거 분의 경거죠. 그래서 12만 분의 12만이지만 같으니까 1이고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탄젠트에서 1 나오는 각도는 몇 도야? 탄젠트에서 1 나오는 각도 45도예요. 얘 알아두세요. 45도.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45도지. 그럼 여기다 뭐만 더해주면 돼? 180만 더하면 225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숫자가 엄청 크잖아. 10만, 만까지 가잖아. 근데 직접 풀어보니까 어때? 결국에 탄젠트 알파에서 1 나왔죠. 그러니까 숫자가 큰 걸 보고 막 여러분은 보통 이거 숫자가 크다 보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면은 별거 아니야. 탄젠트 그리고 얘가 유도한 거는 우리는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탄젠트 30이나 탄젠트 60을 유도를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1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45도 바로 주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린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 하려고 유도를 한 거니까
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측량은 수업을 했고 토목 일반은 오늘 쉬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습을 하고